네, 안녕하세요. 프랭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노후를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하라, 이 책인데요. 이 책은 30대 직장인입니다. 매경 이코노미 기자 출신이고요. 은행에 이제 다니다가 기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직을 했다고 하고요. 우연히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주하고 있던 전세금을 가지고 소액 투자에 적합한 물건을 찾다가 20년 가까이 오피스텔 중개를 좀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중개를. 그래서 그분을 알게 돼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오피스텔과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궁금증에서 이분도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살짝 오피스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좀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를 좀 관심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라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아파트보다는 시세 차익을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한다.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다 보니까 분양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파리 대책 이후에 이번 문재인 정부 때의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투자,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돈을 최대한 들이지 않고 하는 월세 투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졌죠.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갭 투자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좀 나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때 저자는 이 오피스텔 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핵심 내용은 저자가 오피스텔을 고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피스텔을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자만의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는 4, 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을 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오래된, 10년 이상 오래된 오피스텔을 사서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신축 오피스텔도, 그 같은 면적 비슷한 가격대의 신축 오피스텔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쟁 상품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신축보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된 오피스텔보다는 4년에서 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한 4년에서 6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임대 수입을 얻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되파는 전략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하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세히 훑어봤더니,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또 조급하게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다가 좋은 물건이 왔는데도 이게 맞을까 틀릴까 너무 신중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 좋은 물건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런 오피스텔의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너무 또 혹해서 급하게 또 계약하면 또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상의 물건을 쫓지 마라 입니다. 환상의 물건이라 하면 이런 거죠. 너무 완벽한 물건만 찾는 거죠. 공인중개사나 어떤 오피스텔 전문가나 지인이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줬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교통도 편리해야 되고, 조망도 좋아야 되고, 면적도 괜찮아야 되고, 구조도 괜찮아야 되고, 인테리어 마감재도 괜찮아야 되고, 학군도 있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걸 찾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완전히 올 A급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최소한으로 봐야 할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인의 조언을 경계하라 입니다. 보통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지인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지인이 추천한다고 해서 덜컥 샀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물건을 누가 추천해 주더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는 공짜 심리는 버려라 입니다.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9,500만 원,
뭐 조금 더 하면 9천만 원에도 금매가 나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1억 원짜리를 8천만 원 또는 뭐 7천만 원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물건을 소개해주는 사람도 상당히 좀 난감할 것이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거래를 중개하는 입장에서,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싼 물건만 찾으면 그건 도둑 심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매 물건을 찾는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금매 물건만 쫓는 거는 또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책 후반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자는 뭐니 해도 역세권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산역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과 강남역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어떤 오피스텔을 사시겠어요? 당연히 비슷한 조건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당산역 1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도. 왜냐면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은 주차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주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과 가까이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과 가까운 오피스텔이 경쟁력이 훨씬 있습니다. 특히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역세권은 강남으로 일자리,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을 좀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호선, 9호선 또는 신분당선이 되겠죠. 또 중요한 이야기는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받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을 사는 게 좋을까요?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좋은 호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먼저 사기 때문에 좋은 위치라면 이게 매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새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나중에 2년이나 4년 후에 매도하기도 용이합니다. 대신 단점도 있는데요. 이게 신축으로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세입자를 한꺼번에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월세나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분양하고 나서 이걸 반전세나 전세로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꼭 신규 분양 물건이라 해서 뭐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해서 안 볼 건 아니고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신축 분양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10년 이상 된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면, 공실이 나지 않고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조금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임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축과 10년 이상 된 것보다는 3년에서 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을 저자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고층 오피스텔과 저층 오피스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중저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고층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저렴하죠. 왜냐면 조망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좋진 않죠. 또 간혹가다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건물에 의해서 채광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고 수익률이 좋죠. 왜냐면 분양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월세 수익률은 끼케야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이죠. 이것도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입자를 맞추기가 좀 용이하죠. 왜냐면 뻥 뚫려 있기도 하고 채광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매도하기도 또 좋죠. 호수와 같이 앞에 조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망에 의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조망을 우선시해서 고층 오피스텔을 사는 게 좋고요. 조망이 그렇게 호수나 뭐 멋진 조망이 있지 않는 오피스텔이라면 중저층 오피스텔을 선택을 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고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공인중개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세입자가 들어있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 한 권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수익률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항상 TV나 정부 규제도 아파트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편인데, 물론 오피스텔도 단점은 있습니다. 취득세가 비싸다라는 게 있고 수익률이 빌라보다 조금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고 공급이 워낙 또 많이 있을 수 있고 금방 또 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오피스텔 투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게 큰 활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0세가 되기 전에 지금 30대 중반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40대가 되기 전에 오피스텔 10채에서 월세를 받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파트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빌라는 좀 수리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하라 였습니다.